그것도 모르고 저는 내년 눈이 오는 날 오빠와 할아버지와 송편을 먹을 생각에 두근두근하며 밤잠을 설쳤네요. 어린 시절에야 그저 먹을 것만 풍성하게 먹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한 영혼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 씨의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몇 개 안 되는 저의 짐까지 들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버스를 타고 잠들었다가 깼다가를 반복하며 몇 시간을 달렸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살던 속과는 영 다른 곳으로 온 것이죠. 생전 처음 보는 집들과 동네 분위기. 농촌에만 살았던 저는 근사한 그곳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왠지 모를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철로 된 커다란 대문이 굳게 잠겨 있고 높은 벽이 쌓여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인수가, 이제부터 여기가 네가 살 집이야. 너무 좋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네가 먹고 싶은 밥도 실컷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송편도 실컷 먹을 수 있어. 네, 아줌마. 저 너무 좋아요. 그래. 여기서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너희 오빠랑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 말씀 잘 듣고 늘 예의 바르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 알았지? 인숙이는 착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최 씨의 아주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끝날 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고 기쁘게 들어갔네요. 그 지옥문을요. 최 씨의 아주머니와 제가 들어가니 이 집에 사신다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매섭게 생긴 아주머니 한 명, 뚱뚱하고 욕심 많아 보이는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와 닮아 뚱뚱하지만 아줌마 닮아 매섭게 생긴 오빠, 이렇게 셋이서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인수가, 인사드려. 사모님이랑 사장님이셔. 그리고 이쪽은 인숙이 친오빠보다 나이가 더 많은 큰오빠고. 최씨, 큰오빠라뇨. 도련님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애가 이렇게 작은데 일은 할 수 있겠어요? 아줌마, 사람 소개 잘한다고 믿고 맡긴 건데. 헤이. 네, 사모님. 얘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래봬도 할아버지랑 지 오빠 밥까지 직접 다 하고 청소며 빨래 뭐든지 잘해서 절대 실망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래요? 그래. 넌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인숙입니다. 그래. 인숙아, 우리 잘 한번 해보자. 알았니? 사실 나는 나이는 상관없어. 나이가 많든 적든 일을 더 잘하면 돈도 더 많이 주고 일을 못하면 돈을 못 줘. 너도 돈 많이 벌고 싶다면서? 네, 저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렇지. 돈 많이 벌려면 일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줌마, 얘 좀
데려가서 씻겨요. 냄새가 나네, 냄새가. 방도 좀 알려주시고요. 예, 사모님. 이리로 오렴. 들어가자. 최씨, 그럼 수고했어요. 이건 소개비. 사모님, 불쌍한 아이예요. 하루아침에 지 부모 형제 다 잃은. 그러니 잘 부탁. 아, 최씨, 여기가 뭐 지옥이야? 죽으러 들어왔어? 난 기분 나쁘지, 그런 말 들으면. 안 그래? 이 세상에 안 불쌍하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 살려고 하는 짓이지. 그만 가보세요. 아우, 정말. 아,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괜한 소리를. 그럼 잘 지내시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내도록 뭔가 큰 소리가 나는 듯 했는데, 이상하게 최 씨의 아주머니가 대문을 닫고 나가니까 사모님이 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전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죠. 왜냐하면 당시 저에게는 이곳은 천국이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고 게다가 돈도 벌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쓸 방도 있다는 것이 정말 기대되고 떨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2평 남짓한 작은 창고 방이었는데, 해가 잘 들지 않아서인지 곰팡이는 있었지만 꽤나 좋았어요. 넓고 두 다리 쭉 펴고 이제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그저 기쁘고 행복할 따름이었고, 그날 여기 저처럼 일하시는 분과 둘이서 밥을 먹는데 고기 반찬이 있는 걸 보고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너는 나이도 어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 부모님이 없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집을 지키셔야 돼서 저 혼자 온 거고, 오빠는 미국의 사촌 집에서 공부하고 있대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눈이 오면 다시 가야 되고요. 아, 그래? 인숙이라고 했지? 난 말자 아줌마라고 해. 그럼 여기 있을 동안 아줌마 말 잘 듣고 잘 지내보자. 아,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여기 사모님하고 사장님께서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우리 엄마보다 나이는 많아 보이는데 여기 이 방에서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자 아주머니라는 분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손에 손톱이 다르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주 편안하게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파란 하늘 아래 벌판을 걷는 꿈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할아버지와 오빠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오빠와 할아버지를 껴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고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 세우는데, 인수가 일어나! 생전 처음 보는 요리들과 정말 무겁고 고급스러운 그릇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말자 아줌마를 도와서 열심히 돕는다고 도왔지만 저의 실력으로는 한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착한 말자 아줌마는 저를 다독여 주었고 결국에는 주인집 식구들이 드실 수 있도록 식사를 다 차려내게 되었습니다. 크고 고급스러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에 저도 너무 군침이 돌고 배가 고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남은 음식으로 저희 둘은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인수가, 너 갈비 먹고 싶었지? 오늘 갈비가 많이 있네. 어여 먹어. 너 나이 때는 많이 먹어야 돼. 네, 아줌마. 너무 맛있어요. 저 갈비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반찬도 너무 많고 진짜 행복해요. 불쌍한 것. 네? 아줌마? 아니야. 어여 먹어. 많이 먹어, 인수가. 아줌마도 네가 오니까 의지할 곳도 있고 좋아. 이후 미치도록 일만 했던 저는 어렸지만 희망이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첫눈이 오는 날 오빠와 할아버지는 만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는 저에게 자유라는 건 없었고, 한 번씩 함께 일하는 말자 아줌마와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다였죠. 그것도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따라 나가진 못했지만요. 그러던 중 주인 댁의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인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작은 사모님은 성격이 정말 고약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집에서 일한 지 20년이나 되어 가는데도 뭐가 못마땅한 건지 제가 하는 것 하나하나 툭하면 트집을 잡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듯 했죠. 인수가, 너는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해? 창틀에 먼지, 도자기, 먼지 하나하나 다 닦으라고. 너 보니까 대충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지금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들은 절대 용납 안 돼. 알았니? 조금 더 신경 쓰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작은 사모님. 분명히 닦았고 깨끗한데도 일거수일투족에 불만을 가졌고 별것도 아닌 걸로 몇 날 며칠을 지적받으니 아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숨통이 막히고 매일 저를 폭발시키려는 듯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작은 사모님은 제 나이가 20대가 훌쩍 넘어 결혼할 나이가 지나서 그런지 아무리 식모라 할지라도 혹여 자신의 남편인 도련님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결국 저는 큰 사모님 손에 이끌려 공장에 다니던 저보다 8살 많은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이 집을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반강요로 한 결혼이었지만 나만의 가정이 생겼다는 것에 좋았고 또 남편도 착하고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모님이 임신 후 출산을 하게 되면서 주인댁 큰 사모님과 사장님은 말자 아줌마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렸지만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가정부 식모살이는 계속 되었지요. 몇 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남편은 그만 공장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말도 못하는 아이만 두고 가정부로서의 출퇴근이 힘들어져서 상황을 말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인수가, 네가 우리 집 살림을 시부모님 때부터 맡아서 했는데 그만두다니 그건 너한테도 힘들지 않겠니? 갈 데는 있어? 네, 사모님. 아이를 혼자서 집에 두고 오자니 안 될 것 같아서요. 집 근처 식당이라도 가서 일해보려고요. 인수가, 그럼 이렇게 해. 아이랑 입주해서 살림 좀 봐줘. 나도 지금 애가 사춘기인지 너까지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해, 응? 너 관두면 이 집 살림은 또 누가 해? 아무렴 있던 사람이 낫지. 또 가르치고 배우고 시간만 보내야 되잖아. 알겠어? 그리고 너 어릴 적부터 키워주신 우리 시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내 말대로 해. 하는 걸로 알게. 그럼. 아이 때문에 힘들 것 같았는데 작은 사모님이 끝까지 저를 붙잡으셨어요. 물론 제가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장 그만두면 일할 사람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또다시 처음부터 가르치고 해야 하니 힘들어서 잡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실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죠. 돈도 없었고 딱히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았기에 그냥 말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저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이를 꽉 깨물고 참고 또 참으며 일했습니다. 희망도 뭣도 없는 닭장 속의 새 같은 삶이었지만 아들만은 이곳에서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어떤 굴욕도 참아냈죠.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고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큰 한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나의 인생이었지만 내 방에 들어오면 꼬물거리는 제 아들놈을 보면 모든 피로가 풀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자신만의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청소년이 되니까 그 굴욕들이 참 힘들더군요. 인수가, 내가 이 페트병 여기 두지 말라고 했지, 넌 머리에 든 거 없어?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하면서 페트병으로 제 머리를 몇 번이나 내리치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쪽에 두지 않을게요. 그 페트병 형아가 거기 뒀어요. 우리 엄마가 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 엄마 때려요? 넌 어른들이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조그만한 게 지 엄마 닮아서 당돌한 거야? 아니면 없이 자라서 배는 게 없는 거야? 너도 맞을래?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가 조용히 해. 쉿.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어서. 내가 왜? 저 페트병 형아가 일부러 저기 둔 거라고. 내가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저를 뿌리치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더라고요. 이후 작은 사모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저의 뺨을 때리셨고 정신을 추스르고 눈을 떠보니 대문 밖에서 아들이 이 장면을
본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기에 이를 꽉 깨물고 웃어보았지만 아들이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뺨을 세게 후려 맞았는데도 아픈지는 모르겠고 그저 아들이 받을 상처만 생각나더라고요. 이후 아들은 저의 마음을 아는 건지 일찍 철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겠다며 성공을 운운하며 말없이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꼭 제가 어릴 적 돈을 벌겠다고 하는 모습 같아서 부담을 준 건 아닌지 아들이 너무 안쓰럽다가도 고맙고 여러 가지 마음도 가졌지요. 그렇게 결국 아들은 장학금까지 타고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 집을 나가는 날 고맙고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며 저의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었지만 꼭 참아 눌렀고 아들과 작별하게 되었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 늘 숨죽여 지내야 했던 아들이었고 그저 내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이렇게 잘 커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간 작지만 모아둔 돈을 가방에 넣어서 아들에게 주니 절대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주인 댁과 간단히 인사한 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찡하던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인수가 너 뭘 그렇게 울어 울기를 아들이 뭐 죽으러 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눈물을 흘려?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래도 아들 아침은 먹여보내지 왜 그냥 보내? 아, 독립하는데 우리가 남은 거 먹긴 좀 그런가? 그래도 이제 식구 하나 떨어져 나가니 집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사실 인숙이 네 아들이 좀 불편스러웠거든. 아, 네, 사모님. 그래, 인숙아, 너 아들 나갔다고 또 나가니 어쩌니 그렇게 협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알았어?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옛날 노비들도 한 번 식모살이로 들어오면 뼈를 묻을 때까지 일한다잖아. 아들이 독립해서 이 집을 탈출했다는 기쁨도 잠시,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도 내 눈엔 아이 같은 그 애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함께 살 날을 꿈꾸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에게 보내주었고 한 번씩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화를 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 후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던지 아들은 보란듯이 변호사가 되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자고 하더군요. 작은 사모님과 사장님은 꼴값을 떤다더니 다시 망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등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듣다 못한 아들이 결국 법을 운운하며 따지고 들려고 하자 잘난 척 유세 떨지 말라며 욕을 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의 한평생 식모살이를 했던 60년간의 인연을 끝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어찌나 든든하고 고맙던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준 것 하나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개도 없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이상하게 아들이 장가를 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그러는지 너무 걱정이 되었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너 나이가 벌써 40대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여자친구 없어? 엄마도 다른 아줌마들처럼 손주, 손녀 보는 맛에 살고 싶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둘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걸요? 며느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니야. 엄마도 너랑 둘이 사는 건 너무 좋지만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돼. 각자 나이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게야. 너도 잘 알잖아.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제 다 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렸던 인생 그래프의 목표가 이제 곧 다 돼 가요. 어머니께 예쁜 손주, 손녀 꼭 안겨드릴게요. 아들은 결국 40대 초반의 판사가 되었고 저에게 드디어 결혼을 한다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커준 아들에게 고마웠고 그저 감사했지요. 데려온 여자친구는 12살 어린 30대의 아주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어찌나 예쁘고 바르고 마음 씀씀이가 곱던지 심지어 직업도 복지사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만난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서로 성격이나 성향이 너무 잘 맞고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 민석 오빠랑 결혼하면 어머니 잘 모시면서 살게요. 이제 인사드리러 와서 죄송해요. 오빠가 계속 인사를 미루는 바람에요. 아, 그랬어? 민석아, 왜 그렇게 늦게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 마음 아프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봉사활동하는 모습에 반해서 한 1년을 짝사랑하다가 결국 오빠도 제 마음을 받아준 거였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전부 어머니 덕분이라는 걸요. 아, 내 덕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사실 한참 오빠를 따라다녔을 때 갑자기 어머니가 결혼 안 하냐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 마음 받아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감사 인사 드리네요. 어머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젊으실 적 고생 많으셨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 정말 어머니께 잘할게요. 둘만 잘 살면 되지. 나는 여한 없어. 그래, 사는 곳은 어디야? 여기서 2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살아요. 저도 오빠처럼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하는 게 보람되고 너무 좋아서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지.
여자는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완전 늦둥이라서 좀 씩씩한가 봐요. 그렇게 집을 나오고 싶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결혼까지 한다며 며느리를 데려오니 더없이 기뻤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 확고한 이상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에 상견례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돈을 만나러 갈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된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예비 사돈이 10여 년 전 저의 괴로웠던 식모살이를 더욱 힘들었게 했던 주인댁 작은 사모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주인댁을 잊었는지 몰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주인댁 작은 사장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긴 했지만 재혼을 하셨는지 다른 남자분과 작은 사모님이 나오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건지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며 끄덕끄덕 했고 심지어 쩔쩔매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차라리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눈을 피하는가 하면 고개를 숙이며 계속해서 안 마주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잠깐만, 혹시 인숙이?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맞네, 인숙이. 아, 네, 사모님. 어머, 나 못 알아본 거야? 아니 모른 척한 거야? 너 그 우리 집 창고 살던 민석이었어? 아이고, 어릴 때 쭉 보다가 10몇 년 전인가? 그때 잠깐 보고 했으니 내가 알아볼 수 있나? 이름도 잊고 있었는데 인숙이 너 보니까 생각나네. 참 세상 좁다 좁아. 안 그래, 인숙아? 네, 사모님. 아이고 사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식모했다던 다 옛날 얘기니 웃자고 하고 넘깁시다. 뭘 그거야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아들 하나는 잘 키워 놓으니 번지르르한 것이 때깔이 다르네. 못 알아봤잖아. 참 세상 좋아졌네. 남의 집 식모살이 하던 양반이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사돈까지 맺고 말이야. 옛날 같은 말도 안 되지. 어디 노비랑 주인이 사돈을 맺어? 안 그래? 엄마, 그만해. 내가 뭘, 다 옛날 얘기야. 안 그래, 인수가? 내가 그래도 너한테 잘해줬잖아. 민석이 먹으라고 일부러 고기도 남기고 그랬어, 사실. 몰랐지? 진짜 웃긴다. 너랑 겸상을 하다니. 아들에게 쩔쩔매던 모습은 어디 가고 내 정체가 들통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되었죠. 계속해서 저를 대놓고 하대하고 식모니, 노비니 이런 말을 운운하며 옛날 그 비참했던 과거들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그 집 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작은 사모님은 웃으면서 계속해서 도가 지나치는 독서를 해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쩔 줄 몰랐고 이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느새 아들이 일어나 예비 장모인 작은 사모님의 뺨을 후려쳐 버린 거죠. 아! 이 녀석아, 너 미쳤어? 이것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걔도 주인을 안 무는 것인데 감히 배웠다는 놈이 사람을 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그때 그 악마들이었어. 참 듣던 대로 세상 좁네. 오빠, 인형아, 네가 물었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성공한 거냐고. 이제 대답해 줄게. 네 부모들 덕분이야.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몰상식한 악마들이 바로 네 부모라고. 민서가. 그런데 어쩌나? 난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네 딸은 부모 잘못 만나서 시집도 못 가게 생겼네. 네가 판사면 이래도 돼? 사람 쳐도 돼? 법대로 해 그럼. 그렇게 상견례장을 엎어버렸고 아들은 저의 손을 붙잡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 집 딸은 울고 불면서 우리 둘을 따라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붙잡았지만 아들은 그 애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집 딸은 우리가 가는 내도록 쳐다보며 우는데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딱 그 눈이 누군지 생각이 났어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되새겨보니 그 집을 나오기 전 늦둥이였던 딸이 하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는 어릴 적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몸이 약했고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핍박받고 괄시받던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기에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 건지 헤어지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집 딸은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등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그 딸의 상황은 모르지만 이 또한 부모 때문에 아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방을 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사돈이 되는 것은 저도 싫지만 그렇다고 저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생각하니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네요. 저의 이러한 마음을 모두 전달하였더니 아들은 어머니, 저 어머니 때문 아닙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암무화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저도 가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인연은 애초에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제 부모랑도 인연 끊는다고 하는데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민서가,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엄마 때문에 살날이 구말리 같은 너희 두 사람 앞길을 막는 것은 원하지 않아.
네, 어머니 말씀 충분히 압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절대 안 된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이니 더 이상 염려치 않으셨으면 해요. 인연 같지만 인연이 아닌 인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실 남자 여자 사귀다가 헤어지는 일은 흔하니까요. 아셨죠? 사실 그 옛날에는 인생이라는 게 뭐 이리도 힘에 부치냐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시간이 약인지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그 삶을 견디며 살아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든든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그때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만은 막연하게 잘 살기를 바랬지만 잘 사는 게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그때의 저는 참 바보 같았지만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지 못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기 싫은 것을 모조리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끔찍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행복이라는 걸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